예,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. 한 시청자분 성함을 밝혀드리자면 김미소진 씨입니다. 이름이 참 기분 좋은 이름이신데 이 김미소진 씨께서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 3년 전에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밑에 층에서 피는 담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하고 억지로 에어컨도 샀습니다. 다음 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창문도 못 열고 빨래에는 니코틴 냄새가 뱄니다. 관리소에 얘기했지만 층간 소음 문제만 다룰 뿐 흡연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. 공감이 많이 갑니다. 그러면서 팩트체크해서 정말 이게 방법이 없는지 짚어달라는 부탁이 왔는데 김필기 기자, 예, 요즘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이런 그 층간 흡연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이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요. 또 이렇게 지금 층간 흡연 문제 많아서 아파트마다 이렇게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 피지 말아달라, 복도에서 담배 피지 말아달라 이야기 많고요. 그래서 또 그동안 팩트체크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예.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. 이 문제로 접수되는 민원들 집계를 해봤는데 한 해 300건 이상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요. 화장실에 환풍기를 켜놓고서는 담배를 직접 피워봤습니다. 그랬더니 5분 만에 위아랫집으로 담배 연기가 퍼져나갔고요. 또 그 안에서 두 개입이 딱 피었을 때 위아랫집의 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웃집 입장에서는 분명히 건강을 해치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. 예, 예. 그 피해가 저렇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면 예. 저것도 어떻게 뭐 법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든가 실제로 이제 층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 뭐 살인 사건까지 나지 않았습니까? 예, 예.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서 관련 법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도 만들어져서요. 분쟁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층간 흡연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 없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험도 아직 입주가 안 된 새 아파트라는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했던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실제 가정집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게 윗집 담배 연기로 인한 건지 아니면 고등어 굽는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고등어는 여기도 등장합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 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소송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예. 그러면 층간 소음처럼 아예 이참에 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건 어떻습니까? 예, 그동안 2009년에 이제 정의화 의원 또 2015년에 이찬열 의원 등 공동주택단지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예, 예. 하지만 이 사생활 침해다, 재산권 침해다 하는 논란 탓에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문제가 요즘 계속 점점 심각해지면서요. 지난 2월 박인숙 의원이 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. 아파트 주민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서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은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. 어길 경우 과태료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 장소가 복도나 계단,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 등만 해당이 되고요.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은 여전히 그 대상이 안 됩니다. 베란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? 그럼 아예 좀 이번에 추가시키는 건 어떨까요? 예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의원실에 문의를 해봤더니 예. 이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. 예. 20대 국회에서 이제 화장실과 베란다까지 포함한 법안을 다시 낼 계획이라고는 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예. 현재 법에 따라서 주민 동의 받아서 금연 구역을 지정하면 예.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못 피우게 되니까 그래서 더 집안에서 예. 피우게 되는 그런 일종의 이것도 이제 풍선 효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이제 그 집안에서의 흡연도 그럼 대상으로 삼을 수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. 예.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화를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. 그게 가능할 것인가?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요.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내가 피하고 싶은 혐연권이 충돌을 할 경우에 생명권과 연관이 더 있는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예, 예. 게다가 이 사생활을 중시하고 또 사유재산 중시하는 미국에서도요.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역시 화장실이나 베란다, 집안에서의 흡연을
법적으로 금지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았습니다. 예. 그럼 아무튼 그 현재까지는 이 집안에서 피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오늘의 결론인가요? 근데 요거 이게 숙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. 예. 김필기 기자한테 베란다 같은 경우에 예. 그 뭡니까 저 분양받은 평수에서 제외돼 있잖아요. 예. 그럼 그걸 자기 사유 공간이라고 봐도 됩니까?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사실 이게 허공에 떠 있는 건데 예. 그 공공 공간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거 한번 조사 좀 해보죠. 알겠습니다. 미처 예.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분명히 전용 공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평수니까. 예.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그 화장실에서 피우는 경우, 예, 집 예. 안에서 피우는 경우, 뭐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예. 그런 결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. 그리고 또 관련 법 규정이 나온다 그래도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하지만 영국 로체스터대에서 한 연구 결과 보면은요. 공동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의 84%가 간접 흡연에 노출이 돼 있고요. 단독 주택에 사는 아이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. 예.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요. 내 집안에서 아늑하게 하는 흡연이 이웃의 건강과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 먼저 공유가 돼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조금 아까 드린 질문이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알아봐 주시죠. 그러겠습니다. 김필기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